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마 제 시청자들 중 상당수가 챗GPT나 제미나이 등 일상생활에서 AI를 사용하고 계실 것이고, 저 역시 지금은 구글 검색보다는 AI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무심코 챗GPT를 사용할 때마다 구글 검색보다 10배나 많은 전기가 사라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달리와 같은 AI가 그림을 한 장 그려주는데 드는 전기는 스마트폰을 완충하는 양과 맞먹는다고 하죠.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의 시대가 온 겁니다. 최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내년에는 인공지능 때문에 전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AI 전쟁의 핵심이 반도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슈퍼컴퓨터를 사다 놔도 그걸 돌릴 전기가 없으면 다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소리 없는 전기 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열쇠를 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한국에서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 70년대 전기는 곧잘 사라지는 존재였습니다. 산업과 도시의 전력 수요는 폭증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계획 정전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정전이 빈번했죠. 갑자기 불이 꺼져도 놀라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1970년대의 정전은 일상사였습니다.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두세 시간씩 불이 들어오지 않아도 모두들 체념하며 견뎠습니다. 정부는 전력 부족 시 일부 지역 전기를 돌려 끄는 순환 단전 조치를 시행했고, 당시 신문 지면에는 오후 2시에서 4시 단전 예정, TV 방송 중단 등이 공지됐을 정도였고, 신문 사회면을 장식한 기사들을 보면 더위의 정전, 벼락의 정전, 단비의 정전, 심지어 포크레인 전봇대 받고 정전 등 온갖 이유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농촌마을 어귀마다 들리던 디젤 발전기 소리, 아파트 복도마다 촛불을 켜두던 풍경은 당시를 살았던 세대에겐 낯설지 않은 기억일 겁니다. 정전이 잦다 보니 전기 안전 캠페인도 벌어졌습니다. 퓨즈가 나간 두꺼비집을 갈아 끼우는 요령을 신문에서 가르쳐주고, 어린이들에겐 양초 사용 시 화재 조심하라는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듯 나라가 조금만 발전하려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전기인데, 전기 먹는 하마 AI 시대에 그 중요성을 두 번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멘붕입니다. 기업의 미래와도 같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전력을 공급받을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쓰면 되지 않냐는 분들도 계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데이터 센터에 날씨 따라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다시 원자력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탄소 배출 없이 24시간 전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위 원전 선진국이라 불리던 미국과 프랑스가 원전 짓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래도 프랑스랑 미국인데 설마 그 정도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먼저 원전의 명가라 불리던 프랑스 사례를 좀 볼까요? 프랑스의 원전 기업 아레바는 지난 2005년 핀란드의 최신형 원전인 올킬루오토 3호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우리의 최첨단 기술로 4년 만에, 그러니까 2009년까지 완벽하게 끝내주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핀란드 국민들은 그 말을 믿고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했죠. 하지만 그 샴페인은 무려 14년 동안 창고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4년 걸린다던 공사는 툭하면 중단됐습니다. 콘크리트 배합 비율을 못 맞춰서 다 굳은 걸 깨부수고 다시 짓는 촌극이 벌어졌고,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설계도만 수천 번 고쳤습니다. 결국 이 원전은 2009년이 아니라 10년하고도 4년이 더 지난 2023년이 되어서야 겨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돈이었습니다. 당초 30억 유로면 된다던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10억 유로를 넘겼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4배는 더 커진 셈이죠. 이 충격으로 세계적인 원전기업 아레바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져 프랑스 정부가 세금으로 겨우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세계 원전 기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웨스팅하우스의 몰락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VC 썸머 원전 프로젝트가 바로 그 현장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야심차게 공사를 시작했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수십 년간 원전을 짓지 않다 보니 핵심 부품을 만들 공장은 문을 닫았고 용접공과 기술자들은 은퇴해버린 뒤였던 겁니다.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니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결국 2017년 공정률 40%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땅만 파다가 무려 90억 달러를 허공에 날려버린 겁니다. 이 사건으로 세계 1위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내고 말았죠. 한때 전 세계 원전의 표준을 만들던 제국의 허무한 몰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서구권 원전 산업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기술은 있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손발이 다 잘려나간 상태.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돈을 싸들고 가도 그들에게 원전을 맡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전 세계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 멀리 중동 사막에서는 귀를 의심케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입니다. 프랑스조차 그 뜨거운 사막에서 무슨 원전이냐며 손살에 쳤던 땅.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곳에 보란듯이 한국형 원전 4기를 뚝딱 지어 올렸죠. 더 놀라운 건 납기와 예산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건설사가 공기 지연을 밥 먹듯 할 때 한국은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시간에 완공하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죽음의 땅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던진 거대한 충격이자 대한민국이 써낸 가장 완벽한 이력서가 됐습니다. 빌 게이츠와 샘 올트먼이 한국 기업들과 비밀 회동을 갖고 한국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국들은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사막이니까 가능했겠지. 까다로운 유럽 규제 속에서도 한국은 별 수 없을 거리라며 비아냥거렸죠. 그리고 2024년 마침내 진검승부의 판이 열렸습니다. 바로 체코 원전 수주전입니다. 사실 체코 원전 수주전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상대는 유럽 원전 시장의 맹주 프랑스였으니까요. 프랑스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럽 땅엔 유럽 원전을 지어야 한다며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을 가했죠. 누가 봐도 프랑스의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프랑스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팀코리아가 27조 원짜리 잭팟을 터뜨리며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선 그야말로 자기 앞마당에서 한국에게 뺨을 맞은 격이었는데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압도적인 가성비와 신뢰였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건설 단가는 킬로와트당 약 3,500달러 수준. 반면 프랑스나 미국은 그 2배가 넘는 7,000에서 9,000달러에 달합니다. 성능은 동급인데 가격은 반값. 게다가 핀란드에서 13년이나 지각한 프랑스와 달리 사막에서도 약속을 지킨 한국의 시공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계 유력 외신들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은 원전 시대가 다시 도래함에 따라 한국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유수의 해외 언론들은 AI 시대 전력난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은 한국뿐이라고 단정지었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자유진영에서 독자적인 원전 설계부터 시공, 부품 공급까지 완벽한 생태계를 갖춘 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하나뿐인 셈입니다. 과거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서론받던 에너지 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AI 시대, 전기가 곧 석유이고 데이터가 곧 금인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자원인 전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키를 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번 체코 수주는 시작일 뿐입니다.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튀르키예까지 전력난에 허덕이는 수많은 국가가 한국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구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를 공급하고 AI 산업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에너지 패권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아온 대한민국, 위기 속에 기회가 온다는 말은 바로 지금 준비된 대한민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